여러분들 글 쓸 때요, 좀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쓰고 싶으시잖아요. 어떠세요? 잘 안 되시죠? 말하는 것처럼 글을 쓰려면 일정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연습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말하듯이 글 쓰게 하는데 정말 대박 좋은 방법을 제가 요즘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음성 입력으로 글 쓰는 방법인데요. 이거 꼼꼼하게 여러분들 아시지 않으면 실제로는 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팁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음성 입력으로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거를 하게 된 거는요,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제가 그 댓글에 가능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답글을 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요, 유튜브 보면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있어서요,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답글을 달지 않은 것만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답글을 입력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 유튜브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제가 타이핑을 해서 답글을 전부 달고 있었는데요. 이게 어느 수준을 넘어가니까 답글 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저한테 다가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스튜디오를 켜놓은 다음에 답글을 전부 핸드폰 음성 입력으로 달기 시작했어요. 물론 오타가 꽤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뜻을 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몇 가지 요령 같은 걸 좀 더 터득하게 됐습니다. 또박또박 이야기하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서 빠르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오류율이 적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김교수의 세 가지라는 유튜브 채널, 그리고 독서 모임과 관련된 오픈 채팅방, 김교수의 국물 카페라 그래서 카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모두 답글을 달려고 하면, 그것도 제 진심을 담아서 답글을 달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음성 입력기가 아니라면 현재처럼 제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경험이 저에게 음성 입력으로 글쓰기라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준 거죠. 여러분들도 꼭 오늘 이야기 듣고요, 저처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으로는 음성 입력으로 답글도 달고 심지어는 뭐 글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음성 입력기를 이용해서 글쓰기를 해서 걔를 카톡이나 이런 데에 올려놓고 그것을 PC에서 다운받아서 아래 한글에 옮기고 뭐 등등의 작업을 제가 해봤어요.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요거는 2, 3일 제가 해보고 바로 포기해버렸습니다. 아, 이거는 방법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독, 구글 DOC죠. 여기에 음성 입력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구글 독을 여시고요, 메뉴 중에 도구를 누르시면 그 도구 안에 음성 입력이 있어요. 걔를 키면요, 왼쪽에 이렇게 마이크가 생성됩니다.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시고 마이크를 클릭하시면 마이크가 빨갛게 바뀌어요. 그러면 음성 입력이 시작된다는 걸 뜻합니다.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요, 마우스로 음성 입력을 할 때는 마이크를 클릭하고 끌 때는 다시 마이크를 클릭하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구글 독은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그렇지만 기본은 워드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분량이 무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성 입력기로 2시간을 이용해도 구글 독에 텍스트가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 툴을 이용하면 음성 입력으로, 다시 말해서 말하기로 글쓰기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 그것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몸에 익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막강한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정말 대박이에요. 첫 번째는요, 말하기가 글쓰기보다 보통 자연스럽잖아요. 그 자연스러움을 글에 담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하면 처음 말을 시작해서 끝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글은요, 쓰다가 잘 안 되면 중단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한 방에 끝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A4로 2쪽이나 3쪽이나 4쪽 정도 되는 글, 거기에 들어갈 내용을 말하기로 글을 쓰면 한 방에 할 수 있다는 강점이에요. 세 번째는요, 글쓰기는 얘가 시작을 하려면 글쓰기의 부담감 때문에 미루고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 경우도 아니 빨리 후딱 쓰면 될 거를 마감 날짜가 올 때까지 민기적 하다가 결국은 임박했을 때야 겨우 글을 써서 약간 마음에 안 든 상태에서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말하기, 그러니까 음성 입력기로 글을 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퍽 시작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제 경우는 이것도 아주 대박 효과였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매일 한 2편 정도씩 글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책을 내기로 출판사하고 약속한 것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아이캔 유튜브 대학 배설하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바쁜 와중에도 저는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하기 글쓰기 방법을 쓰면 바쁜 와중에도 짬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처럼 말이죠. 구글 독 들어가시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상세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방법 자체는 정리해 놓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글 독을 키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구에 들어가면 음성 입력이 있으니까 걔를 클릭하시고 마이크가 나온 걸 확인하셔요. 입력을 할 때는 마이크를 클릭해서 빨간 상태가 되면 쭉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 하나, 얘가 하다가 일정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져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마이크를 작동시킬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 아무래도 노트북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카드로 원고 내용을 쭉 정리한 상태에서 걔를 보고 또 앞을 보고 걔를 보고 앞을 보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그 마이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빨간색이 꺼지는 순간이 제 눈에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텍스트가 어디까지 입력되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마이크를 킨 다음에 쭉 다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한다면 제 기억에는 한 3번 정도 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분 정도는 쭉 말씀을 이어가셔도 마이크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입력이 끝났어. 그러면 걔를 쭉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저는 아래 한글에 옮깁니다. 아래 한글에 옮긴 상태에서 편집을 하거든요. 구글 도구에는요, 쉼표, 마침표 이런 거를 찍어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행 나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한글에 옮긴 다음에 단어를 잘못 인식한 거라든지 이런 거 고쳐가면서 구두점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행 나누기, 문단 나누기를 같이 해주는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 1차로 말하기에 의한 글쓰기 작업 끝. 나머지는 글쓰기 작업할 때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시면 돼요. 뭐 2번 수정을 한다든지, 제목을 내용에 직해서 수정을 해본다든지, 또는 목차 구조를 만들어서 삽입을 한다든지 등등의 작업을 추가적으로 하시면 한 2쪽에서 4쪽 사이에 멋진 글 한 꼭지가 후다닥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방법은 되게 쉽죠. 그런데요, 얘를 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 원리를 좀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기는 자연스럽죠.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 또는 머릿속에 있는 어떤 지식과 말하기 사이에는 회로가 잘 뚫려 있어요.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하고 사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다만 단점은 조금 구조화한다든지 조금 체계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글쓰기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데 구조적이지 못하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음성 입력에 의해서 말하기로 글쓰기를 하면 자연스러운 글을 얻을 수 있는데 좀 정신없는 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메모식 구상을 먼저 해두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제 카드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을 때도 저는 노트북 아래다가 이렇게 제가 작성한 카드를 올려놓고 얘를 힐끔힐끔 보기도 하고, 또는 얘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외워서 말을 이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글 독을 이용해서 말하기 방식으로 글쓰기를 할 때도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과 같은 카드를 만드셔서 그 카드를 참조해 가면서 말씀을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내용을 메모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333의 원칙. 큰 틀에서는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이잖아요. 앞에 이제 도입 부분 얘기하고 본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매짐을 해야지. 본론도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하는 것을 목차 1, 2, 3, 4, 5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자, 머릿말에서는 어떻게? 3가지 정도 얘기하면 되겠네.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서 자기가 이야기할 것을 크게 키워드로 적어놓고, 동그라미 첫 번째에서 할 이야기도 뭐 2가지, 뭐 3가지, 경우에 따라서 4가지, 이렇게.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구조화해서 카드에 쭉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이 작업을 먼저 하면 말하기의 자연스러움과 동시에 글이 요구하는 체계성을 모두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음성 입력기를 통해서 입력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모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 하시려고 그러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카드를 만든 다음에 음성 입력기로 입력 전에 한 번 정도 연습을 빠른 속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해보시면요, 꽤 머릿속에 남고 입에 익게 돼요. 그 상태에서 구글 독을 켜고 녹음기를 마우스로 누른 다음에 이제 카드를 보기도 하고 앞을 보기도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는 겁니다. 쭉쭉쭉쭉. 틀려도 좋으니까 쭉쭉쭉쭉 하세요. 틀린 거는 나중에 텍스트를 고치면 되니까. 세 번째는 구글에 들어간 것을 카피해서 아래 한글에 옮겨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두점 찍고 행 나누고 등등의 작업을 쭉 하시고, 저는 글을 쓰면 항상 2번 수정을 하거든요. 그 2번 수정하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떠셔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대박 아니에요? 이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심지어 논문식의 이론적인 글에도 적용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뭔가를 제안하는 듯한 요즘에 자기계발서 같은 류의 책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쓸 글들 무조건 가능하고요.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는 감상적인 글, 모든 것이 이 음성 입력기로 쓰시는 게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습관하고요, 반복적인 경험이에요. 처음에는 물론 잘 되지 않습니다.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한 5번 정도 해보시면 이게 나한테 가능할까? 이게 나한테 글쓰기에 좋은 방법일까? 등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구글 독으로 음성 입력 방식의 글쓰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경험담이나 의견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제 영상을 보고 조금 다른 의견이나 글쓰기와 관련된 좀 다른 어떤 대박 제안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적극적으로 지혜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